대통령상을 받은 한우의 정체를 찾아 전남 고흥으로 갑니다.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유럽형 레포츠 라디엔티어링의 매력 만나보시죠. 황새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황새공원으로 탐조 여행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존호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오늘이 12월 18일입니다. 2019년이 어느새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는데요. 자, 이제 슬슬 한 해 마무리도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계획하시는 그런 또 중요한 때인데 직장인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준비도 이제 슬슬 시작을 하셔야겠더라고요. 네, 연말정산을 벌써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보통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2020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지만 네. 올해 안으로 챙겨야 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올해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하셔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또 월세 공제를 받으실 분들도 역시 12월 말까지는 전입신고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수증도 꼭 챙겨두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미리 챙겨놓아야 하는 영수증과 서류들이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인터넷에서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네. 내년에 연말정산하실 때 폭탄이 아니라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폭탄 얘기하니까 좀 무서워지는데요. 꼭 보너스로 바꿔서 받으실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날씨 보너스 전해주세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날이 포근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추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 며칠 겨울치고는 워낙 포근했던 터라 오늘은 12월 이맘때의 겨울 추위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괴산과 보은이 영하 2도, 증평은 1도, 충주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지역이 4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8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이맘때의 추위 정도로만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새벽 한때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도중이나 음주 다음 날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휴일 심장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가슴이 찌릿한 통증과 함께 숨이 가쁜 증세를 말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과음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과식과 과로, 스트레스가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 중에 가장 일하기 싫은 요일, 또 사람이 가장 늙어 보인다는 요일도 수요일이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너무 만사가 귀찮고 너무 찌뿌듯하고 힘들다 했더니 오늘이 바로 그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날씨까지 좀 뭔가 으슬으슬해서 그러니까요. 더욱더 하고. 기분이 다운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기분이 저기 앞일 땐 고기 앞으로 가라. 고기 네. 앞으로 맞습니다. 다양한 육류 중에서도 우리 땅에서 자란 한우가 최고로 꼽히는데요. 전남 고흥에 가면은 대통령상을 받은 한우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소길래 무려 상까지 받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우 한 마리 가격이 자그마치 6천만 원.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한우 잘 키우기로 대한민국에서 첫 손꼽힌 농부님을 찾아 고흥에 왔습니다. 소 한 마리 6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해서 그거 들어봤어? 6천만 원짜리 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분양해 가요. 네. 6천만 원짜리 소는 잘 모르셔도 경축 플래카드 다 걸어 놓으신 걸 보니 잘 찾아오긴 한 것 같죠? 소 한 마리 6천만 원이라는데. 응.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아저씨.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6천만 원 나갔는가?
금시초문의 이해 불가. 입 떡 벌어지게 만드는 대한민국 최고 한우. 과연 그 조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소를 키운다는 소문을 듣고 찾은 고흥의 한 농가. 대체 이곳엔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이 소가 대통령상 받은 소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헉소리 나는 한우를 키운 위풍당당 농부님 박태화 씨입니다. 전국 최고 규모 대회에서 두 번째 출전 만에 원탑을 찍으며 대통령상의 주인공이 된 박태화 씨. 한우 1kg이 금값 반돈에 준하는 12만 원. 500kg 한 마리가 6천만 원을 호가하니 금소를 키운 셈이죠. 지난 2010년 한우 3마리로 시작해 10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기까지 걸린 시간은 9년 하고도 반. 하지만 최고란 타이틀을 얻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에 약 310만 마리 정도의 소가 있습니다. 그 소에서 1등을 가리는 대회가 전국 한우 능력 평가 대회인데 여기서 1등하기란 저같이 9년 남짓 된 한우 농가는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 박태화 씨의 주 종목은 고흥 특산품인 유자. 유기농 유자 생산 농가 1호이자 유자 명인으로까지 지정된 고수 중의 고수인 그가 한우를 키우게 된 이유. 순전히 유자 때문이었습니다. 유자를 유기농으로 가꾼 지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유자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퇴비예요. 공장형 퇴비보다는 내가 직접 퇴비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한우를 키우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좋은 유자를 키워보자는 생각이 시작한 한우로 또 한 번 최고 경지에 올랐으니 이 정도면 대한민국 농부계의 마이더스 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 한우를 키운 비법은 무엇일까? 축사안의 모습을 드러낸 박태화 씨. 낫으로 웬 버튼을 누르나 싶더니 축사안 스위치들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밤에는 덮어놨다가 아침에는 이렇게 열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거행된다는 축사 지붕 오픈식. 좋은 한우 키우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람도 좋은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가축들도 좋은 환경, 냄새 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기르고 싶으니까 얘들도 그런 환경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양면에 있는 커튼 다 올려놓고 또 천정도 다 이렇게 열어놔서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오픈식을 거하게 마친 주인장. 이번엔 뭔가를 씻기 시작하는데요. 새 거라 해도 믿을 만큼 깨끗한 한우 전용 수조. 보아하니 하루 이틀 해온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애들이 뛰어놀다 보면은 여기가 오물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밥 줄 때마다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대한민국 최고 한우의 조건 두 번째는 바로 물 관리. 매일 하루 2차례 16개나 되는 수조를 빠짐없이 청소하는 이유. 깨끗한 물이 건강한 소를 키운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물이 중요하듯이 이 소에게도 물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이 오염돼 있으면은 잘 안 먹어요, 물을. 물을 많이 먹어야 사료도 많이 먹어요. 근데 살도 안 찌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좋은 물이 이렇게 고급육을 만드는 데는 필수적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대통령상 수상 이후 농가엔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늘 이렇게 이런 걸 들고 오시면 어떡해. 어서 오세요. 강진이라 했죠? 예, 저 강진에서 지금 온 예. 겁니다. 아침에 이제 소밥 주고 그렇고 하고 이제 그래요. 왔습니다. 우리 석경 사람들은 아침밥 먹기 전에 소밥부터 줘야 되니까. 잘 왔어요. 예.
전라도는 물론 강원도에서까지 전국의 한우 농부들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박태화표 한우 사육의 조건은 80만 원, 100만 원 할 때 450을 주고 샀어요. 시세의 5배 가격을 준 거죠. 그래도 이번에 야 새끼가 이번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 관리가 농장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농가 최고의 비결 우량 한우에 주목하라. 저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깨를 적어도 나란히 하려면은 나는 계량이 많이 돼 있는 소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입문을 해야 되겠다. 선진화된 가축 시스템을 갖춘 일본에서도 첫 손 꼽는다는 우량 한우.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 박태화 씨는 매년 일본을 방문해 왔습니다. 오래전 돼지 사육 실패로 얻은 결과도 웃돈 들여 고흥 최고 우량 송아지를 들인 이유도 한우 관리의 핵심이 종자와 계량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지난 10여 년 스스로 부딪혀 얻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는 박태화 씨. 초임 육성용인데 이걸로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달 전부터 밖에서 밀리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값싼 사료만 선호하잖아요, 실은. 근데 불과 1,000원 비싼데 이걸로 바꿀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박태화 씨의 농장에서 이분들은 뭘 느꼈을까요? 저 정도는 해야 대통령 같죠. 아무렇게나 안 나와요. 아무렇게나. 소는 살아있는 생축이기 때문에 이제 농가 사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환경적인 영향도 많거든요. 그런 게 많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다시 평온을 되찾은 박태화 씨네 농장. 큰 상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한우들과 함께하는 그의 일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대신 박태화 씨에겐 최근 새로운 꿈 하나가 생겼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유자 농장과 한우 농장을 키워오면서 우리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좀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고흥으로 귀농해서 한우를 좀 기르고 싶다 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우량 암송아지를 1년에 한 마리씩 나눠줘서 그분들이 자립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과 잘 화합해서 이렇게 행복한 고흥을 만드는데 같이 이렇게 일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를 키우는 고흥의 농가. 그곳에서 찾은 좋은 한우의 조건은 한우를 제 자식처럼 대하는 농부의 진심과 뚝심. 더불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고 싶다는 고흥 농부 박태화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자, 한우 능력 평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대단한 소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수학 능력 시험은 들어봤어도 한우 능력 평가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아,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깨끗한 환경 조성하고 뭐 사랑과 정성으로 또 키우는 것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거창한 비결이 막 특별한 비결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거창한 비결은 아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소들을 돌본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하고 또 좋은 먹을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박태화 씨의 모습이 정말 믿음직스럽네요. 네. 그리고 더 놀란 건 유기농 유자를 이미 키워내는 유자 명인이신데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금값보다 비싼 한우까지 키워내신 박태화 씨 정말 대단하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꾸준한 노력으로 정말 우리 농촌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혜선 씨 라디엔티어링이라고 들어보셨죠, 당연히? 당연하죠. 예, 예. 저희도 라디엔티어링을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예전에, 예. 상당산성에서. 라디오 생방송을 들으면서 퀴즈 형식으로 통과되는 지점을 찾아가면서 최종 목적지에 이렇게 도달하는 네. 걷기 운동을 맞아요. 말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한다 싶긴 한데 네. 보니까 이 라디엔티어링이 체형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자녀들과 함께하는 현장 체형 학습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열린 숲 라디엔티어링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스산하던 외딴 섬이 보물섬으로 제월섬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소개합니다. 다 같이 숲에서 놀자! 밖에서 놀기 딱 좋은 날씨. 오늘은 숲으로 갑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여기 곡성이에요.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여수에서 왔어요. 제월섬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주인공은 아이들이지만 부모님들이 더 설레 보입니다. 저는 코스카우트 경험이 있어서 오리엔테이링 경험이 있어서 우리 딸한테 한번 경험해주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어요. 딸하고 같이 한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대되고 너무 좋아요. 다 모였으면 이제 출발해 볼까요? 제월섬까지는 셔틀버스로 이동하는데요. 곡성역에서 20분 정도만 달리면 제월섬 도착! 제월섬은 호남 4대 정자에 속하는 함어정 인근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1980년부터 묘목 재배지로 쓰였는데요. 섬진강 살리기 사업으로 부지가 매입된 후 자연 상태 그대로 숲이 유지되면서 섬진강 생태 보고로 거듭났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깨끗하게 보존돼 있는 신비로운 섬. 곡성군은 이 섬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한 묘목 장수가 30묘종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들이 지금 한 40년이 지난 지금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곡성군에서는 아이들의 숲 교육 모험 놀이터로 적당하다 발견하게 된 보물 같은 섬입니다. 보물 같은 섬에서 진행되는 제월섬 오리엔티어링 대회. 4차례 만에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 전국 대회까지 열게 됐는데요. 대체 오리엔티어링이 뭐기에 이 많은 사람들을 곡성까지 오게 한 걸까요? 숲 오리엔티어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지정된 위치를 아이들이 순서대로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돌아오는지를 기록 경쟁하는 스포츠 활동입니다. 숲 오리엔티어링은 나침반과 지도를 활용해 정해진 시간 안에 최종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유럽형 레포츠인데요. 두뇌와 체력을 기를 수 있고 모험심과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 주는 활동이랍니다. 맨날 아이들이 학교, 그다음에 학원 이런 데 실내에서만 많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은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자연 야외에 나와서 아이들 스트레스도 많이 발산하고 건강하게 좀 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이 오리엔티어링 입문자다 보니 대회 시작 전 잔디광장에 마련된 부스를 찾아 지도 읽는 법, 나침반 사용하는 법 등을 익히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죠?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글쎄요, 아들이랑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날씨도 좋아서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참가 번호도 야무지게 붙이고 이 전자카드까지 착용하면 오리엔티어링 준비 끝! 이 전자카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아니, 아저씨는 알아도 말 안 해. 너만 따라다닐 거야. 알았지? 예, 그래. 오늘의 파트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뭐예요? 오늘 대회에 참가한 저의 파트너입니다. 하정우라고. 네. 정우팀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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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오늘의 코스. 쉰 팀이 총 3개의 코스로 갈라져 미션을 수행하는데요. 아이 1명과 어른 1명,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너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 달려있는 게 없어. 영어가 달려있어야지, 영어. 지도에 표시된 포인트들을 순서대로 찾아가 해당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꽂아주기만 하면 미션 완료! 방법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 힘들어요? 네. 그래도 포기란 없다. 다음 포인트로 이동. 요즘은 내비를 하니까 지도 볼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어떠세요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산속에서 하니까 공기도 시원하고 또 오랜만에 운동도 하는 것 같고. 우리 친구는 어때? 저도 아빠와 같은 마음이에요. 재밌어? 네. 직선 거리로 따지면 1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포인트를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시간이 훌쩍 평균 3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 했잖아. 여기야? 여기 했잖아. 3번, 4번. 5번인데? 5번 저기 아니야, 5번? 몰라. 이게 많이 도움이 되고 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말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보물찾기 같아서 재밌어요. 간간히 낚시꾼들의 발길만 닿았던 작은 섬. 그마저도 똥섬으로 불리며 외면받던 섬이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숲 놀이터로 바뀌었는데요. 맑은 공기도 실컷 마시고 낙엽도 원없이 밟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많이 찍으셨어요? 네, 찍는다고 찍었는데 실수했어요. 살짝 넣어가지고 안 찍힌 게 있어요. 이렇게 숲속에서 뛰어노는 우리 학생들만 봐도 정말 뿌듯합니다. 재밌고 좋은 경험이어서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 아쉬움을 가득 안고 결승점으로 도착하는 참가자들. 결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쏙 넣어주면 메달도 주고요. 전광판을 통해 우리 팀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든데 보람찬 것 같아요.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워서 길 찾는 것도 잘 못하고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었어요? 네. 원래는 지도 못 봤는데 여기 와서 지도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재밌었고 좋았어요. 대회를 마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저 혼자 3시간 동안 길을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 북유럽에서 진행되는 숲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숲을 활용한 자연교육의 중요성까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런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뛸 수도 있었고 같이 땀도 좀 흘리면서 굉장히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어요.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소리 지를 곳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해결할 시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싶다면 곡성 재월섬으로 출발! 네, 전남 곡성에 이런 섬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곡성구 인면 하천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정말 아이들에게 딱 맞는 숲속 놀이터로 변신을 했습니다. 일단은 장소가 그 섬의 숲이 너무 멋져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오랜만에 뭐 나침반 뭐 이렇게 뭐 지도 등장하는데 혹시 뭐 기억나세요? 볼 줄 아세요? 저 나침반 어떻게 보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 옛날 때 한 번쯤은 해봤던 것 학교 다닐 때 같은데. 해봤는데 이제는 진짜 아까 나왔지만 내비 보고 뭐 이러니까 전혀 쓸 일이 없는데 저런
것도 한번 오랜만에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아이들로서는 생태 체험도 할 수 있고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뛰어노니까 아이들 얼굴에 일단 생기가 도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도 참 보기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숲 라디앤 티어링이 유럽형 레포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네.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은 주변에 보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카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소득 3만 달러 시대 풍경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아유 저기 집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가지 뭐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다면 요즘은 아유 근처 저희 카페 가갖고 커피나 한잔 하고 가자. 맞아요. 이렇게 아예 그냥 싹 다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카페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조금 더 분위기 있고 특색 있는 카페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그중에서 특히 특허를 받은 테마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찾아가 보고요. 자, 그보다 먼저 황새를 위한 공원과 또 국내 최초로 낙농 체험 목장이 있는 충남 예산으로 여행을 먼저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행복을 꿈꾸는 곳. 도심에서 벗어나 살아 숨쉬는 자연 속에서 사람과 공존하는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예산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충남 예산에 도착했는데요. 이곳 예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너무너무 설레는데요. 빨리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충남 예산을 대표하는 새죠. 바로 황새들이 모여있는 예산 황새공원입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황새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예산 황새공원 어떤 곳인가요? 천연기념물 199인 황새를 여기서 연구도 하고 사육도 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환경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그런 장이죠. 살아있는 황새를 여기서 관찰하고 또는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여기뿐이 없어요. 예산군은 넓은 농경지와 습지가 발달해 전국에서 황새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선정됐다는데요. 한국전쟁과 밀렵, 환경 파괴로 70년대 사라졌던 황새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본격적인 황새 살리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황새는 어떤 특징을 가진 새예요? 황새는 우리말로 크다는 뜻은 한이라고 붙이거든요. 대전이 한밭, 대천이 그 한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한새예요. 한새여다가 황새가 된 것뿐이고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텃새 중에서 황새보다 큰 새는 없죠. 생태계에서 우산종에 속하는 황새는 농촌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건강한 생태계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이 예산이 황새의 고향이다. 네. 대표하는 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예산이 황새예요? 여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술면 골공리라는 곳에 과거 황새가 번식했던 그 기록이 이렇게 비로 2개가 있어요.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예산에서 번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준 거죠. 자연환경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다른 생물체들이 이렇게 쫙 그 피라미드 형식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는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황새를 만나러 가볼까요? 예산 황새공원은 황새의 복원과 증식을 위한 연구는 물론 아픈 황새를 치료해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는데요. 자연 방사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야생에 잘 적응하는지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꼼꼼히 살피며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황새를 사진이나 영상에서만 봤는데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황새가 그 야생으로 가기 전에 나갔을 때 황새가 야생에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새들을 자연이 아니라 이렇게 사육장에서 학습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요, 이 황새는 바로 그 야생에 그 방사를 하게 되면 폐사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새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방사를 해야만 폐쇄율을 낮추고 생존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2015년 9월 첫 자연 방사를 시작으로 매년 황새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무려 50여 마리가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봄에는 자연 방사를 한 황새들이 고향인 예산군으로 돌아와 첫 부화에 성공하면서 황새 복원의 역사를 새로 있었다죠. 와, 여기도 황새들이 모여 있네요. 네, 있죠. 야생화 훈련과 사회화 훈련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된 황새들. 지붕이 없는 오픈장에서 다른 새들과 교류하며 자연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황새를 통해서 사람도 건강해지고 황새도 자연에서 훌륭하게 잘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황새공원의 첫째 목표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멋진 그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그 하나의 좋은 모습도 있죠. 황새와의 만남 후 다음으로 향한 곳은 예산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죠. 온 가족이 함께 푸른 초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목장,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위치한 낙농 체험 목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정말 드넓은 목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낙농 체험장으로 설계가 되었었는데 어떤 그 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싶어서 여러 동물들과 어떤 교감을 나누는 체험장으로 바꾼 거예요. 자연 목장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줄 트랙터와 함께 어떤 동물 친구들이 있는지 만나러 가볼까요? 와, 말도 있어요. 안녕. 아기 염소 있어요. 와, 황소. 이야, 근엄하다. 30만 평의 어마어마한 규모로 소, 말, 돼지는 물론 10여 종의 동물들이 모여 있는데요. 동물들이 낯설 아이들을 위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낙농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고프지? 아이고, 많이 먹어. 와, 배고팠나 봐요. 아이고, 너 아간데 힘이 진짜 세구나. 아이고, 많이 먹어. 와, 그만둔 우유가 순식간에 다 없어졌는데요. 우유 먹여보기 체험을 해보니까요, 굉장히 동물들이랑 친구도 된 것 같고 굉장히 색다른 체험이었어요. 소나 양은 앞니가 아래쪽에만 있어 물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먹이를 줄 수 있다는데요. 소의 혓바닥은 얼마나 거친지, 양의 입술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직접 먹이를 주며 동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기 젖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와, 젖소다. 여기서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꼭 눌러주면 우유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우와, 나온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유가 나와요. 와, 네, 너무 그렇게 신기한데요?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짜면은 젖소가 아프진 않을까요? 젖소는 이 우유를 짜줘야 더 건강한 젖소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야 이 소도 병이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엔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수 식품인 우유와 친해지는 시간. 냉장고 없이 직접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는 체험입니다. 얼음과 소금이 섞이면 온도가 떨어지는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다는데요. 온 가족이 한마음 한뜻 되어 아이스크림 만들기에 도전! 온 가족이 아이와 함께 아이스크림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 어떻게 잘 만들어지세요? 아기가 그 동물 체험하는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젖짜기도 되게 재밌어하고 아이스크림도 되게 재밌어해요. 혼자서도 외롭지 않아요. 저도 일당백 두 팔 걷어붙이고 만들어봤는데요. 눈앞에서 아이스크림으로 변해가는 우유를 보고 있으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와, 그냥 우유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맛 좀 봐야겠다. 이대로 만들면 되겠어. 맛있어. 10분 정도 우유를 열심히 흔들다 보면 어느새 아이스크림 완성! 와, 부드러워.
부드럽고 달콤한 맛에 정성까지 더해진 아이스크림. 먹고 또 먹고 한겨울 추위에도 숟가락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체험도 재밌고요. 무엇보다 목장에서 먹는 신선한 우유 아이스크림도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도 푸른 자연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 동물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 쌓으러 예산으로 놀러 오세요. 아름다운 황새가 비상하는 예산 황새공원과 국내 최초의 낙농체험 목장에서 즐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 친구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 예산에서 함께 그려보아요. 늦가을의 정취를 가득 머금은 이곳은 경주 읍성. 요즘 핫플레이스들이 모여드는 곳이라고요. 경주 읍성에 왔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확실히 예술의 기가 뿜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제 손으로 예술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제가 경주 읍성에 왔잖아요. 그럼 작품 하나 만들러 가보실까요? 차오르는 감성을 주체하지 못하고 찾아온 곳은 읍성 맞은편에 자리한 한 카페. 그런데 어째 낯설고 어색한 풍경? 다들 붓에 물감을 묻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여기 화실 아니고 카페 맞죠? 여기가 카페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다들 뭔가 차는 안 마시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사장님, 네. 여기 카페 맞죠? 네, 카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뉴판 봐도 카페 맞는데. 알겠어요. 그럼 저 에이드 한 잔 주세요. 에이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문과 동시에 에이드를 만들기 시작한 사장님. 이런 걸 보면 분명 카페긴 한데 색색의 얼음을 보니 예술적인 감성도 물씬 느껴진다. 그런데 이 팔레트는 뭐래요?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어머, 음료 색깔이 뭐야 이게? 너무 예쁘다. 어머, 이 트레이는 또 뭐야? 어머. 눈길 사로잡는 팔레트 모양의 트레이와 색색의 물감이 말해주는 이곳의 정체는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트 카페. 음료를 주문하면 종이까지 한 세트로 제공된다네요. 사장님,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아니 음료도 예쁘지만 여기 있는 이 물감들 이거 진짜 물감이에요. 거기에다가 붓도 있고, 어머 이 미니 물컵 요거는 마시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미니 이젤까지 있으니까 여기 오면 음료를 한 잔 하면서 이 미술의 혼까지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공간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팔레트 쟁반 있잖아요. 요거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네.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제작까지 해가지고 이제 특허를 직접 냈습니다. 특허까지? 네. 아이고 이 청년 보기보다 능력자시네. 멋져. 감탄은 여기까지. 이제 문채영 리포터의 예술적인 감성을 끌어올릴 차례. 이곳에선 생각나는 대로 직접 스케치를 하거나 밑그림이 그려진 컬러링 엽서를 구매해 예쁘게 색칠해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문채영 리포터는 직접 그리기에 도전. 그런데 뭔가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죠? 감독님, 이거 좀 어때요? 좀 아니죠? 그 내 말이 뭔가 2% 부족하단 말이야. 나의 예술에 혼이 없어, 혼이. 저게 빠졌네. 감독님 저게 빠졌잖아. 어쩐지. 저거지. 저거. 응? 요거. 열정의 레드. 어때요? 좀 화가 갔나요? 근사한 베레모까지 쓰고 진짜 화가가 된 기분으로 시작하는 문채영 리포터. 이색 소품으로 감성 레벨 업. Very good. Excellent. 너무 잘한 거 있죠? 궁금하시죠? 짜잔. 역시 화가 모자를 쓰니까 그림이 슬슬 풀리네요. 어떻게 첫 번째 작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사장님, 제 작품 좀 어떤가요? 제가 평가하기보다 이제 고객님들 기부하고 가신 그림 보고 이제 평가를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기부하기도 해요? 네, 그럼요.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이곳의 특별한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현재 활동 중인 화가들의 작품도 있다니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그림도 공유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 아트 카페를 찾아 도착한 곳은 없는 게 없다는 경주의 핫플레이스 황리단길. 네, 이곳은요 경주에서 데이트 코스로 핫한 곳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제가 이 예술의 혼을 불태우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반지를 만들러 왔는데 반지 공방이 이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을까요? 반지 공방이 어디 있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근처에 반지 공방 유명한 데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기가 반지 공방이에요. 여기가요? 네.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 아닌가요? 반지 공방 맞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요? 네. 알겠어요.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 전혀 다른 분위기. 아이스크림 가게인 줄 알았더니 공방 맞네요. 맞아. 뭔가 특별해 보이는 이 장비들이 모두 음반지 제작에 필요한 것들이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여기 아이스크림 가게인 줄 알고 들어왔거든요. 네네. 근데 뒤편에 보니까 공방 같아요. 네, 여기 반지 공방이에요. 제가 찾은 반지 공방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은으로 친구, 연인, 가족들끼리 와서 직접 만들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직접 나만의 반지를 만들 수 있는 네네. 곳. 그러면 저도 오늘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직접 체험하실 수 있어요. 이곳에선 은을 처음 다루는 초보자뿐 아니라 어린이도 쉽게 나만의 반지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 고르기. 디자인 고르셨어요? 그럼요. 저는 이렇게 이니셜 색일 거예요. 네네. 그러면 먼저 손가락 피실선에 네. 호수부터 재보실게요. 요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12호로 네. 준비해 드릴게요. 네. 먼저 재료를 준비해서 이니셜 반지니까 저기 도장 각인 작업을 직접 체험하시는 거예요. 체험하시고 그다음 여기 핸드피스로 반지 다듬기 작업을 직접 다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 반지 만들기 체험을 시작해 볼까요? 이니셜 도장을 골라 잘라낸 은선에 콩콩콩 찍어준 다음 열을 가해 반지를 동그랗게 이어주고 손가락 사이즈에 맞게 다듬어줍니다. 그런 다음 광택을 내어주면 끝! 사장님, 반지 끓는 소리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무슨 소리가 나요? 깔끔한 마무리를 위한 마지막 세척 작업은 사장님 담당. 이렇게 해서 하나뿐인 나만의 반지가 완성! 짜잔!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문 러브. 글자도 아주 잘 보이고요. 또 시간도 1시간 정도 걸려서 굉장히 빨리 만들었어요. 과정도 어렵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쉽게.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좀 사랑스러워 보이나요? 문 러브. 참, 잊지 않으셨죠? 이곳은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라는 사실. 문채영 리포터의 선택은 유기농 우유로 만든 달콤한 아이스크림. 네, 반지 만든 동안 이 당이 좀 떨어졌잖아요. 이 아이스크림으로 당 충전도 하고 또 예쁘게 사진도 찍고 또 이런 핫플인데 SNS에는 또 올려줘야죠.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예술적 감성을 깨워보는 시간. 여러분도 경주에 오셔서 하나뿐인 나만의 그림, 나만의 반지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특별한 추억, 특별한 선물이 될 겁니다.
네. 네. 자, 일단 카페도 만나봤습니다만 그전에 저희가 황새를 처음에 보고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새라고 해서 이름이 이제 황새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저기 토종새 중에 가장 작은 뱁새가 12cm 그리고 황새가 보통 한 102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왜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 가랑이 찢어진다고 맞아요. 하는데 가랑이 찢어질만 합니다. 거의 한 10배 차이 나는 크기인 네, 거예요. 뱁새가 예. 황새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자, 황새의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황새공원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아트 카페들, 특히 이제 경주 읍성에 그림 그릴 수 있는 카페 같은 경우도 사장님의 아이디어로 탄생했다고 하는데 혜선 씨도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시니까 저런 데 맞아요. 가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카페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뭔가 할 게 없어 좀 맞아요. 심심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네. 이렇게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림도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감수성도 풍부하게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봤습니다. 오늘은 넓은 가슴을 만들어줄 수 있으며 가슴의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 발달시켜줄 수 있는 동작 배밀기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의 손은 어깨 넓이로 넓혀서 손바닥을 바닥에 두고요. 발은 무릎을 펴서 어깨 넓이 2배로 넓혀주실게요. 발과 손의 간격이 너무 넓어지지 않게 살짝 좁혀서 위치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귀 어깨는 멀어지게 유지를 해주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꿈치를 구부리며 상체를 내리고 엉덩이 마지막에 내려왔다 올려줍니다. 다시 상체 먼저 내려가고 엉덩이를 올리며 올라오고요. 이렇게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거예요. 이때 동작을 하는 동안 귀 어깨가 멀어지게 유지를 하고 내려갈 때는 가슴의 위쪽 부분으로 내리고 올라올 때 가슴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조이며 동작을 반복합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팔꿈치를 구부려서 그대로 가슴을 바닥으로 내리며 웨이브하듯 올라오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며 다시 제자리 다시 둘 웨이브하듯 내려가며 바로 엉덩이 위로 동작 이어갈게요. 동작을 하는 동안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코어에 힘을 쓰며 동작을 반복해 주시고 내려갈 때는 가슴 위쪽부터 내려갔다가 올라올 땐 가슴 아래쪽을 조이며 올라와 주십니다.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내려놓고요. 등을 둥글게 말아 머리 마지막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15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네, 오늘도 표선 선생님과 함께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도 생방송 아침에 마칠 시간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TV에 보면 정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와,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길래 그러니까요. 매번 이렇게 끼 많고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나 놀라게 되는데요.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보면 이런 출연자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뭐 TV 오디션 프로그램에 굳이 출연하지 않다 하더라도 유튜브나 버스킹을 통해서 또 실력을 뽐내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네. 자,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충북 콘텐츠 코리아랩이라는 곳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충북에서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시니스트들의 자작곡이 담긴 앨범을 네. 발매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7월에 실시했던 현장 오디션부터 본선을 뚫고 올라온 쟁쟁한 실력자들의 노래가 담긴 앨범 라이징 스타 2019입니다. 이제 막 음원 사이트에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라이징 스타 2019 찾아보시면 들으실 수가 있는 게 총 10곡이 들어있고 다들 아주 재기발랄한 그러한 다양한 노래들로 10곡이 구성되어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 라이징 스타 2019 영문으로 검색하시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김호선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칭찬이 가득한 노래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 예고 잠시 해드리죠. 내일은 제주의 맛을 만나보겠는데요. 제주도로 가는 게 아니라 충주에서 맛볼 수 있는 제주의 맛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추운 겨울 미세먼지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실내 운동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